수평님들 투병들 어서 들어오시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돌아왔고요. 억가 좀 많이 당하고 돌아왔으니까 배팅에선 좀 억가가 없길 바라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잡소리 그만하고 본업하겠습니다. 피오렌티나 대 칼리아리. 오랜만에 분석하려니까 뭔가 기분 좀 이상하네. 일단은 뭐 피오렌티나 지난번에 이제 컵대회 엠폴리전에 그때 똥베로소에 제가 메리트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뭐 언더를 봐도 틀리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중에 있었던 컵대회 로테이션을 좀 돌리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승리를 가져가는데 좀 실패를 했고 확실히 그 지난번에 인터밀란전에 이제 그 심장 질환으로 쓰러졌던 보베 듣기로는 그 코로나 후유증이라는 것 같던데 뭐 코로나 뭐 후유증 때문에 그 심장 쪽에 상처가 생겨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얘기 나니까 좀 무섭긴 하더라고. 그 뭐야 그 후유증이라고 약간 오피셜까지는 아닌데 들리는 소식에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에 대한 여파 때문인지 바로 이제 홈에서 컵대에 무승부를 거뒀었고 연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쉬운 승부였고 다행히 뭐 보배 상태는 괜찮은 것 같고 오늘 경기장에 방문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칼리아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시즌 초반에도 그렇고 칼리아리가 한창 골을 못 넣었을 때 이 팀의 공격에 대한 지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골을 좀 넣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확실히 칼리아리 경기가 다득점 경기가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도 뭐 그 포인트로 오바를 뭐 종종 잡아갔었던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직전 경기 뭐 베로나전에도 1대0으로 홈에서 승리를 거뒀었고 최근에 뭐 강팀 상대로도 어느 정도는 비비는 내용들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어쨌든 피오렌티나가 반등할 만한 사이즈인 것 같기는 한데 뭐 선수들의 멘탈 관련 이슈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어떨지는 잘 몰라요. 오늘 뭐 경기장 방문한다는 얘기도 뭐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거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 홈에서 다득점 경기 많이 나오기도 하고 칼리아리도 최근에 계속해서 뭐 퇴장당한 경기 제외하고는 거의 매 경기 골을 넣어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피오가 이기는 사이즈에서 대신 이제 배당이 똥배니까 다득점이 좀 나오길 좀 바라보면서 오버사이드로만 보겠습니다. 오버사이드 뭐 2대1이나 아니면 다득점 무승부나 그 정도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부상자는 뭐 서로 피오렌티나도 그 보베 정도 빠지는 거 제외하고는 뭐 특별하게 없고 칼리아리도 거의 풀 라인업입니다. 오바 쪽으로 보고 두 번째 레가네스 대 이제 소시에다드. 잠시만요. 표 좀 보내드리고 슈아레님까지인가? 다 보냈고 요 경기는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승 아니면 무로 가야 돼요. 승 아니면 무로. 당장에 뭐 레가네스 솔직히 경기력 상당히 안 좋고 직전 경기 알라베스 전에 이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캐긴 했었고 이때 제가 뭐 단통 무승부를 봤던 날인데 그 경기조차도 밀렸어요. 알라베스가 최근에 되게 안 좋은데도 레가네스가 많이 밀렸었고 그 전에 뭐 레알한테도 학살 당하고 그나마 이제 뭐 최근에 홈에서 두 경기 전인가 세비야를 상대로 홈에서 이기고 그 전에도 이제 셀타비고 상대로도 홈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승점을 먹을 수 있을 때는 좀 먹어주고 있는 레가네스긴 합니다만 3승 1무 3패잖아. 홈에서 나름대로 준수한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좀 반등해 확실히 조금은 성공한 모습이고 뭐 컵대회 포함하면 지금 3연승이죠. 지난번에 이제 빌바오한테 패배한 거 제외하고는 대체로 최근 경기도 좀 무실점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들 확실히 시즌 초반에는 소시에다드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좀 거치고 막 부상자들 몇몇 자원들 막 복귀를 하면서 좀 살아나기는 했어요. 쿠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공격 포인트가 조금 늘긴 했고 이전에는 거의 뭐 10경기 동안 뭐 거의 공격 포인트가 없다시피 했는데 최근 경기에서는 조금 올려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 봤을 때 약간 무승부엔 뭐 아니면은 승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시에다드도 이게 뭐 화력이 좋은 팀은 아니고 또 이제 주중에 디나모 키이우와 이제 유럽 대항전 홈에서의 매치가 있는데 저 매치가 좀 중요한 매치긴 합니다. 소시에다드가 시즌 초반에 안 좋을 때 컵 대회에서 너무 못했어가지고 이제는 반드시 이겨야 되긴 해요. 다음 뭐 라운드 좀 갈 거나 갈
뭐 진출에 대한 여부나 이런 것들 뭐 스근하게 가기 위해서는 주중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소시가 1.8배 정도로는 8배 정도면은 메리트 자체는 있다라고 봐서 승 쪽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변수 쪽으로 보신 형님들은 뭐 무앤무 찍어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전 소시 승 쪽으로 이렇게 봤고, 그리고 풀럼 대 아스날 이 경기는 일단 아스날이 최근에 살아난 거 확실해요. 뭐 득점에 대한 부분들, 뭐 직전 경기 맨유전에도 제가 솔직히 맨유의 공격에 대해 의심이 되게 많았었고 아스날이 마인을 한다면 2대 0이다 했는데 딱 그냥 2대 0 스코어 딱 나왔었죠. 뭐 아스날이 뭐 엄청나게 몰아친 것도 아니고 대체로 좀 그 세트피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맨유를 좀 공략했던 부분인데 이거 풀럼과의 대결은 다시 한번 조금 아스날 입장에서는 위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럼이 지금 리그 9위 6승 4무 4패로 중위권 정도의 위치에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공수 밸런스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인 팀이거든요. 풀럼도 제가 시즌 초반에 그랬잖아. 시즌 초반에 막 무승부 캐고 지고 이러고 있을 때 이 팀 잘한다고 올라올 거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좀 올라오다가 뭐 지난번에 울버한테 일격 당한 거 제외하고는 최근에 패배가 없어요. 이거 존나 웃긴 게 울버한테 졌어 홈에서 4대 1로. 그리고 그 전 경기들은 뭐 무승부 이기고 토트넘 원정 비기고 직전 경기 브라이튼 상대로도 3대 1로 이기고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기도 저는 무승부했뭐 아니면 결국에 아스날의 최근 어쨌든 화력이 너무 좋긴 하거든요. 수비야 원래 뭐 적당히 잘했었고 최근에 또 세트피스에서도 엄청 계속해서 맨날 넣잖아. 매 경기 세트피스 골이야. 좋은 모습이 있어서 무앤무로 볼 것이냐 아스날 승 쪽으로 볼 것이냐 어쨌든 런던 더비긴 하잖아요. 더비전이긴 하니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너무 잘하긴 해요. 최근에 약간 질 것 같은 느낌 사실 잘 안 들어. 그죠? 거기에 풀럼에 아스날 애들이 좀 많아요. 여기 핵심 자원들이 아스날 출신들이 골키퍼부터 해가지고 뭐 앞선에 저기 이워비 뭐 스미스로우 좀 리스 넬슨도 있고 넬슨 오늘 그 임대 계약 차원에서 출전 불가합니다. 어쨌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풀럼도 요아킴 안데르센 지난 시즌 크펠의 또 에이스 수비수 중에 한 명이었던 안데르센이 부상으로 최근에 결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햄무 정도로 보겠습니다. 햄무 사이드 정도로. 아스날 승배당이 저는 아주 메리트 있다라고 보진 않고 1.44배? 조금 애매한데 조금 배당적인 메리트가 크다고 보진 않고요. 햄무로서의 메리트는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진땀승 정도로 봅니다. 경기 자체는 좀 타이트할 것 같은데 기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기세빨로 이길 것 같은 경기야. 그래서 승이나 햄무 쪽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레스터 대 브라이튼 이 경기는 걸리는 건 일단 레스터죠. 레스터가 바니스텔로이 맨유 레전드인 이제 바니 감독으로 좀 바뀌고 난 이후에 감독이 첫 경기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3대 1로 승리를 거뒀어요. 첫 경기에 3대 1로 좀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 레스터가 애초에 전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특히나 수비가 굉장히 불안했던 팀이지 않습니까? 우리 뭐 오바도 자주 봤었던 팀이고 실제로 이 웨스트햄전도 홈 경기이긴 했는데 레스터가 골문이 엄청나게 불안했어요. 이때 웨스트햄이 그냥 주구장창 날려먹고 또 레스터의 골키퍼에 이제 헤르만센이 뭐 슈퍼 세이브를 한 2개인가 해가지고 뭐 승리를 거뒀던 부분이 있고 전술적인 포인트 자체는 약간 딸깍 느낌이었습니다. 원래 레스터가 아주 딸깍의 성향이 강하진 않았는데 이전 감독일 때는 모르겠어요. 워낙 좀 전력에서 밀려서 수세에 밀렸기 때문에 좀 딸깍이 강제로 나왔을 수도 있고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하면서 상대가 올라왔을 때 뒤를 치려는 전략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레스터 공격력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3골을 넣은 거는 역습 때마다 골을 넣었기 때문에 3골을 넣은 부분이에요. 기대값은 1 조금 넘나? 뭐 PK도 있었고 해가지고 1.5 정도 됐나? PK까지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이거 어쨌든 간에 레스터의 수비적인 부분은 저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어쨌든 그런 역습의 과정이나 또 홈에서 어쨌든 뭐로 가든 일단 3골을 넣긴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득점할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브라이튼 상대로 무실점할 가능성이 전혀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버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오버사이드. 둘 다 넣을 만한 것 같아요. 수치적으로는 브라이튼은 무조건 넣어야 되고 레스터는 조금 의문이 있는데 어쨌든 직전 경기 3골이나 넣으면서 뭐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승리를 가져갔던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득점할 것 같다. 1대1 무승부만 아니면 다득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랑스 대 몽펠리에, 이 경기는 일단은 전력에 있어서는 압살이에요. 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저기 랭스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형님들한테 그 멘트를 드렸었죠. 이 랑스가 그때 당시 랑스가 순위가 더 낮았나 그랬을 거예요. 한두 단계 더 낮았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아니다. 랑스가 랭스보다 한 수 위의 팀이다. 한 수 위의 팀이다. 더 좋은 경기력으로 오늘 이길만 하다. 대신 이제 랑스의 문제는 그런 좋은 경기의 내용, 경기에서 어떤 슈팅을 가져가는 부분이나 수비적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결과로서 나오질 않는다. 원래 세상이 그렇잖아요. 모든 과정이 좋고 해도 결과가 안 따를 때가 있잖아요. 그게 랑스였어요, 이번 시즌에. 근데 어쨌든 간에 직전 경기 랭스전에는 그런 것들이 결대로 나오면서 실제로 수치 자체도 랑스가 훨씬 좋았어요. 가볍게 띄워드리면은 어디갔어? 수치 자체가 랑스가 좋았어요.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겼잖아. 이때 랭스 프렌이 제가 알기로 좀 몰렸던 걸로 아는데 저도 뭐 결과를 못 가져오니까 쫄아가지고 승무 보험을 치긴 했습니다. 그냥 뭐 이길만한 경기였죠. 그냥 누가 봐도 기대값이 1이나 더 높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조금 변수적인 측면, 어쨌든 몽펠리에가 이번 시즌 부상자가 솔직히 굉장히 많았었는데 좀 많이 복귀를 했어요. 뭐 미드필더 쪽에 이제 조르당 페리나 뭐 이런 핵심 자원들도 좀 복귀를 했고 전방에도 이제 부상자가 거의 없긴 하거든요. 대신 이제 또 은진굴러라고 미드필더 한 명 좀 빠져 있는 부분은 있고 어쨌든 부상자가 복귀함에 따라 최근에 뭐 릴과의 홈 경기 무승부나 또 홈에서 브레스트 상대로 3대1 승리, 최근에 뭐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갔던 몽펠리에인데 결국에는 이제 원정 전패입니다. 원정에서 지금 최근에 조금 분위기 반등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 시즌 원정에서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 몽펠리에고 원정 6경기 중에 4경기가 무득점이에요. 랑스가 과정을 결과로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면 이게 공격수들이 좀 잘 못해요 랑스가. 어쨌든 축구는 골을 넣어야지 이길 수 있잖아. 골을 못 넣으면 뭐 지지는 않을 수 있어도 이기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격수들이 좀 비일비일거려가지고 신뢰도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전력 사이즈는 확실히 우위고 몽펠리가 최근에 반등했다고는 하나 지금 원정 전패인 부분들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난 랑스라는 팀이 솔직히 똥배로서의 메리트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똥배는 이게 무조건 이겨, 약간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죠? 진짜 뭐 쓰나미 안 나면 이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랑스는 좀 내용은 되게 좋은데 결과를 못 가져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똥배가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상대가 몽펠이기 때문에 랑스 승에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낭트 대 렌, 계속해서 리그앙. 요 경기는 저는 기본적으로 프렌 사이즈로 봅니다. 낭트도 약간 좀 전에 랑스와 좀 비슷해요. 올 시즌 리그앙에서 특히 몇몇 팀들이 내용 대비 결과를 못 가져오고 있는 팀들이 있는데 낭트 같은 팀들도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좋진 않아. 근데 준수하거든요. 준수해 나름대로. 근데 최근에 지금 몇 경기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경기 동안 리그에 승리가 없어요. 10경기 동안. 이런 팀들이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뭔가 이길 것 같은 경기들을 자꾸 비기고 막 지고 하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직전 경기 파리 생제르맹 경기 1대1 무승부 뛰었죠. 저런 게 짜증나, 저런 게. 그래서 저 경기도 제가 파리 경기 아예 패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낭트가 계속 지는 건 아는데 지표상으로는 좋진 않은데 준수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귀신같이 씨발 터지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진짜 1대1 무승부 뜨더라고. 파리가 놓쳐가지고. 이런 좀 개같은 별로 배팅하기 좀 꺼려지는 팀인데 어쨌든 간에 이번 시즌 홈에서 펼쳐진 경기들 낭트가 대부분 밀리는 경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지표상으로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성적이 1승 2무 3패야.
이 6번의 경기 다 통틀어서 좀 밀렸던 경기 딱히 없어요. 비슷비슷했거나 좀 더 잘했거나. 근데 이거밖에 성적이 안 돼. 저는 그랬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직전 경기 파리와의 무승부로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찾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 렌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휴식기 동안 이제 감독을 교체했죠. 산파울리 감독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 초반에는 안 좋았어요. 부임하자마자 바로 릴한테 1대0으로 패배를 했고 다만 이제 직전 경기 어쨌든 생떼떼는 상대로 5대0으로 대승을 홈에서 가져가면서 분위기 자체는 확실히 바꿀 수 있는 그 초석을 좀 마련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렌이 직전 경기 5대0으로 이길 때 생떼떼의 퇴장이 있었거든요. 그 퇴장 이후에 5골을 막았습니다. 전반 37분에 생떼떼이 퇴장을 당했는데 그 이후로 5골이에요. 그 이후로 5골. 퇴장 당하면서 PK 줬고 그 이후로 연달아 PK도 넣고 연달아 4골까지 뽑으면서 5대0이고 PK 이거 퇴장 당하기 전에는 랜도 공격이 지지부진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그래도 낭트가 승점을 캘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낭트 프렌 쪽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스트라스부르 대 랭스. 여기도 일단은 해배당 자체는 저기 랭스 쪽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무승부나 뭐 특히나 역배 쪽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경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라스부르의 문제는 잘못된 감독을 선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라스부르가 그 원래 이번 시즌 시작할 때는 그 패트릭 비에라 감독이었습니다. 지금 제노아에 있죠. 지금 제노아로 부임해가지고 제노아가 최근에 좀 반등하지 않았나?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뭐 성적 부진이나 이런 거와 별개로 구단 수뇌부들과의 불화가 있어가지고 비에이라가 나름 레전드 출신이라 좀 뭐 이렇게 막 입 털었나? 어쨌든 그 감독을 이제 바꿨죠. 바꿨는데 바꾼 감독 체제에서 지금 1승도 없어요. 11월인가? 그때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스트라스부르가 망가졌어. 지표도 안 좋아요. 그 전반기 비에이라가 이끌 때랑 지금 당장에 뭐 물론 뭐 모나코 같은 강팀이랑도 붙긴 했습니다. 뭐 생떼띠 뭐 이런 팀들하고도 붙기도 했었거든요. 뭐 브레스트, 뭐 니스 전부 다 지표들이 시즌 초반 한참 뭐 이기고 다득점 할 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떨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랭스가 뭐 상대를 압도하는 팀은 아니고 약간의 실리적인 색깔을 가지고 비빌 수 있는 팀인 거는 분명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스트라스부르의 안 좋은 분위기, 잘못된 감독 교체 이런 것들에서 반등의 사이즈가 저는 크지 않다라고 봐서 이거 랭스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프렌 쪽으로 보고 그리고 토트넘 대 첼시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거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네 나는. 최근에 분위기는 누가 봐도 첼시긴 해요. 누가 봐도 첼시긴 해. 맞잖아.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토트넘이 올 시즌에 좀 신기한 게 강팀 상대로 더 잘해. 원래 이게 좀 이렇게 극단적인 공격 축구는 오히려 약팀 상대로 좀 패고 강팀 상대로 좀 못해야 되는데 경기 내용이 그냥 강팀 상대로 더 좋아. 토트넘이 올 시즌에 오히려 중위권이나 그 중하위권 팀들 상대로 그러니까 중하위권까지 보다도 중위권 팀들을 상대로 오히려 좀 고전을 하고 있고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지금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첼시가 최근에 화력이 많이 살아나고 미드필더진도 엄청나게 안정됐죠. 지금 뭐 카이세도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뭐 프리미어리그 로드리가 빠진 그 자리에서 거의 뭐 언터처블급으로 지금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돈값 하고 있죠. 이제는 지금 카이세도가 거의 최고 미드필더 수준으로 잘하고 있고 엔조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도 그렇고 지난 시즌도 해가지고 사실 오히려 엔조가 나오면 첼시가 더 못한다. 실제로 나오면 승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엔조가 선발로 나오면은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혼을 했죠. 나는 자유를 찾고 싶다.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혼을 한 이후에 갑자기 존나 잘해 최근에 엔조가. 이게 진짜 뭐 좀 그게 있나? 김민재도 그렇고? 아니 진짜 이혼 버프가 있나? 원래 이혼하면 좀 빡세지 않나? 어쨌든 간에 저는 뭐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혼하고도 김민재도 그렇고 지금 저기 엔조 페르난데스 그렇고 엄청나게 갑자기 폼이 또 좋아졌어요. 그런 부분이 첼시의 긍정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첼시가 그래도 좀 원정 길에 있어서는 저는 실점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화력에 있어서는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긴 합니다. 지금 여러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좀 골을 터뜨리고 있고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이제 팔머 원맨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 뭐 잭슨도 잘하고 뭐 윙어들도 뭐
조금씩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오버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오버사이드. 그러니까 2대1로 끝나면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저는 한 3골까지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골에 대한 뭐 확신까지는 없는데 배당이 뭐 역배까지는 아니어가지고 메리트적인 부분은 없지만 또 확률상으로는 난타전으로 좀 갈만한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3.5바만 보고 승패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토트넘이 프렌이면 그래도 프렌을 봐줘야 되는데 못 믿겠어 이 새끼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오사수나 알라베스 이거는 무승 볼게요. 이거 무승 무찍고 치워라. 오사가 정배를 받았는데 최근에 오사수나의 어떤 경기력은 사실 정배로서의 메리트는 없어요. 정배로서의 메리트는 딱히 없어.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알라베스도 뭐 매한가지긴 하거든요. 사이좋게 무승부 뜨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무승부 뜨는 그림으로. 그리고 생떼띠엔데 이제 마르세요. 이 경기에 대한 변수는 생떼띠엔이 홈에서 생각보다 잘 비벼가지고 그게 좀 변수야. 얘는 이상하게 홈에선 되게 잘한다. 원정 가면 진짜 메가리를 못 추는데 그냥 왼종일 두들겨 맞다 끝나는데 올 시즌 홈에서만큼은 한 번씩 뜨문 이기는 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시즌 극초반에 엄청나게 좋은 득점력을 바탕으로 치고 나갔다가 시즌 중반에 고꾸라졌죠. 그때 당시 제가 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시즌 초반에 마르세유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줬어요. 마르세유 경기 분석 안 하니까. 근데 저는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손절 때리고 뭐 앙제전도 그 언더로 찍고 그때부터 아예 손절을 때리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이전보다는. 근데 여전히 지표들이 엄청 좋지가 않아 마르세유가. 다만 어쨌든 그 공격수들의 퀄리티 아까 랑스 같은 경우 이제 잘하는데 공격수들이 못해가지고 이제 좀 못 가져온다라면은 마르세유는 그렇게 잘하지는 않는데 지금 뒷문도 불안해 솔직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공격수들의 퀄리티 뭐 그린우드 이런 애들 사실 리그한 클래스가 아니잖아요. 저런 애들은 뭐 거의 아무튼 저런 선수들이 이제 활약에 힘입어서 순도 높은 이제 골을 기록함에 있어서 지금 승리를 가져오고 있는 부분인데 뭐 아주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지표적인 부분과 생테티엔의 이제 홈에서의 또 위력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마르세유가 최근에 이기는 부분들 또 원정에서 오히려 더 잘하잖아. 승사이드로 봐주겠습니다. 이게 오바 배당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형님들. 그 마르세유 경기가 최근 배당 흐름이 계속 좀 오락가락해요. 다득점도 많이 나는데 이거 지금 생테티엔도 홈에서 골 넣을 줄 아는 팀인데 오바 배당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표가 안 좋아서 그래. 마르세유가 지표가 별로 안 좋아요. 마르세유가. 근데 막 좀 비겼어야 되는 경기들, 졌어야 되는 경기들 이런 경기들 다 이것불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으니까 막 홈에서 옥세일한테 3대1로 쳐지고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좀 골이 터져버리면 이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기들은 애초에 그냥 순수 지표 자체가 안 좋으니까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옥세일한테 홈에서 3대1로 지고 홈에서 앙제 상대로 1대1로 비기고 이런 경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력으로는 찍지 마시라.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주력으로는 찍지 마시라. 그리고 꼬마 대 이제 세비야. 이거 꼬마승 볼게요. 꼬마승에 세비야라서 마이는 조금 쬐리긴 하는데 일반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꼬마 같은 경우는 제가 반등 타이밍 제대로 잡아드렸죠. 뭐 시즌 초반에 부진했을 때는 좀 저도 한두 번 당했나 그랬었는데 어쨌든 좀 손절했었던 포인트고 지난번에 이제 그 알라베스전 기점으로 그때부터 반등 포인트 잡아가지고 뭐 스파르타 프라전도 우리가 축을 잡았었나? 그래서 그 바이오도리드전도 축 잡았었고 6대0 5대0 아주 스근하게 이겼죠. 확실히 최근에 뭐 이적생이 이제 훌리안 알바레즈나 이런 선수들의 폼이 완전하게 좀 올라온 모습이고 그리즈만도 국대 은퇴하더니 지금 살아났어요. 체력이 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는지 좀 살아난 모습이고 미드필더 쪽에 뭐 몇몇 선수들도 사실 시즌 초반에 폼이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뭐 데파울이나 이런 애들이 정상 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회복한 모습이고 또 뭐 시메오네 같은 애들을 측면 쪽으로 좀 돌리면서 재미를 보고 있는 구간도 최근에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전술적인 부분이나 뭐 특히나 조금 부진했었던 노세한 선수들이 최근에 좀 폼을 끌어올리고 있고 새로 영입한 선수들에 대한 폼도 시즌을 점차 치르면서 최근에 많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세비야가 뭐 당장에 이렇게 매서운 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에는 조금 어쨌든 쫄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름값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일반승 자체는 해줄 것 같다. 해서 AT승. 뭐 핸디 굳이 가면 저는 그래도 기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하고 있기 경기력도 좋잖아. 그래서 마인승으로 봅니다. 굳이 가면은 그렇게 보고. 아유 K 형님 고맙습니다. 두 분 표 좀 보내드리고.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목이 목이 막히네. 잠시만 표 좀 보내드리고. 아 유준형도 4만원 고맙습니다 형님. 4만원은 고맙습니다. 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누라한테 한번 벗어나면 일반인도 4배 정도 힘이 난다고? 맞아? 원래 스포츠는 이제 출산 버프가 정석인데 이번 시즌은 유독 이혼 버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 원래는 그 애기 나오면 잘하거든요. 출산 버프가 대세인데 이번 시즌 몇몇 선수들이 이혼하고 나서 갑자기 미쳤어 그냥 폼이. 그리고 누바로 잠깐 넘어가서 몇 경기 없어서 몇 개 좀 볼게요. 일단 메인은 미리 던졌고 서브는 아마 내일 아침 경기 중에서 가지 않을까. 라인업 좀 따오고. 참고로 축구가 더 좋아 보입니다 NBA보다. NBA는 금액 올리지 마세요. 좀 쉽지 않으니까. 하나씩 봅시다. 마감 경기만 보고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봅시다. 일단 인디애나 대 샬럿인데 이런 경기가 이제 우리한테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안 좋은 거는 누구나 알아. 우리는 뭐 시즌 초반부터 인디애나한테 속은 적도 없고 뭐 반대만 찍거나 뭐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지켜봤었던 경기들이 많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직전 경기 시카고 불스전에 인디애나가 승리를 거두긴 했어요. 원정 4연전에서 뭐 멤피스, 토론토, 브루클린 3연패 했다가 시카고 상대로 이제 야투가 좀 살아나면서 확실히 승리를 거뒀는데 인디애나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때랑 똑같아.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그러니까 할리버튼의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할리버튼만 잘하면은 여전히 잘할 수 있는 팀이긴 하거든요. 근데 할리버튼이 올 시즌 어쨌든 그 등부상에 대한 여파, 폼이 오락가락해요. 지난 경기 시카고전에 인디애나가 대승을 9점차 승리 대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 할리버튼이 잘했기 때문에. 야투 17개 중에 9개, 뭐 3점 9개 중에 5개 뭐 이렇게 성공시켰고 어시스트도 8개 뭐 준수하게 활약을 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네마드까지도 부상복귀 가세를 했었던 경기여서 뭐 승리를 가져갔던 부분인데, 근데 이게 반등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계속 이래요. 한 경기 잘하고 한 두 경기 또 못하고 한 경기 잘해서 또 하고 계속 이래. 지금 시즌 초반부터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인디애나 경기 약간 좀 동전 던지기 느낌이 좀 최근에는 많이 납니다. 어쨌든 직전 경기는 수비가 안 좋았던 시카고 상대로 뭐 대승을 했던 부분인데, 샬럿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라멜로 볼 빠져있지. 지금 뭐 프론트 코트 진의 디아베테 최근에 공격 리바운드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줘서 샬럿 입장에서 힘이 났었는데 디아베테 빠져있지. 또 라멜로가 빠진 상황에서 이제 뭐 슛을 만들 수 있는 능력, 트레맨이 그래도 좀 잠재력이 있었는데 얘도 뭐 부상으로 지금 계속 빠져있지. 또 포워드 자원에 이제 살론 수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고 최근에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또 부상당했지. 내일 또 마일스 브리지스나 빅맨 이제 닉 리차즈까지 GTD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선 수비 자체는 뭐 미치치나 세스커리 뭐 득점에 대한 볼륨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사이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세스커리 같은 자원은 선발로 뛸라나. 세스커리가 선발로 못 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 브랜든 밀러가 지금 4번까지 가 있네. 4번 나올라나? 마일스 브리지스나 뭐 이런 애들 뛰면은 3번 내려가거나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기준점이 너무 높긴 하다. 10.5. 이게 해외는 11.5거든요.
해외는 11.5예요. 국내는 10.5잖아. 지금 냉정하게 샬럿의 전력이 이게 프렌을 찍을 수가 있는 전력이 사실 아니기는 해. 부상자도 너무 많을 뿐더러 지금 사이즈도 지금 되게 작아요. 저 라인업이. 브랜든 밀러는 이제 백코트 자원인데 지금 예상 선발에 지금 4번 들어가 있잖아. 마크 윌리엄스 한 명밖에 없고, 마크 윌리엄스도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저기 GTD 걸린 애들까지 못 나와버리면은 좀 박살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 GTD를 보고 가는 게 좀 마음 편해요. 선택지는 이제 인디애나 마인이고 뭐 브리지스나 닉 리차즈가 좀 빠지는 상황에서는 확실히 마인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디가 잘해서가 아니라 샬롯이 그냥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이즈도 너무 작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디애나도 반등 한번 했으니까 홈에서의 인디애나 공격력은 준수하거든요. 원정 가서 못해서 그렇지 홈에서는 준수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라인업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리스크는 있겠지만서도 저는 그래도 찍는다면 마인이 낫지 않을까. 기준점도 뭐 해외보다 좀 이득이기도 하고, 인디애나가 뭐 최근에 계속 원정 경기를 치렀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홈으로 돌아오는 부분들, 원정에서 그래도 마지막 경기 좀 시카고 상대로 9점 차로 뭐 대승하면서 또 분위기 바꾼 것도 있고, 홈에서는 그래도 득점력이 터지는 경기들이 더 많긴 해요. 샬럿이 결장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백투백이기도 하고, 어제 저기 클블이랑 또 경기 있었잖아요, 홈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마인승으로 찍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디 마인승 쪽으로 보고 마크 윌리엄스 최근에 못 깨서, 최근에 시즌 초반에 계속 빠져 있었잖아. 최근에 못 깨서 최근에 복귀한 거고. 그리고 브루클린 대 미러키. 어느 번은 모르겠어요. 어느 번 모르겠어. 223.5면은 언더를 찍는 거면 못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오버를 찍을 거면은 인디 마인을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디가 점수를 내줘야 오버가 나올 것 같은 기준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샬럿이 저게 언오바적인 포인트는 뭐가 좀 관건이냐면은, 샬럿이 어쨌든 저렇게 부상자도 좀 많이 늘어나고 함에 있어서 템포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경기 템포가 샬럿이 엄청 느려. 최근 한 뭐 두세 경기로만 따지면은 NBA에서 가장 느립니다. 30개 팀들 중에 30이야. 최근 샬럿의 템포가. 그러니까 사실 뭐 오버를 찍기에는 이제 템포가 너무 느리니까 최근에. 저렇게 부상이 많으면 사실 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달리다 보면 또 다칠 수도 있고 선수들 체력도 많이 빠지고. 오늘도 샬럿은 천천히 하려고 할 거야. 인디애나는 달리려고 하겠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템포가 너무 느려가지고 최근에 샬럿이 30개 팀들 중 압도적인 꼴찌예요. 템포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8대2죠 레미 형님. 오늘 8로 가고 내일 부주력 2. 오케이, 그렇게. 첼시 토트넘 3.5바 봤어요. 어쨌든 그렇게 보고, 이런 게 이제 미러키 사이드로 봅니다. 그러니까 미러키가 최근에 어느 정도 확실히 반등을 이뤄냈어요. 우리 뭐 이제는 다 알죠. 확실히 어느 정도 반등을 이뤄냈고, 뭐 수비에서도 조금 더 밸런스가 생겼고, 뭐 직전 경우 이제 미들턴까지도 좀 복귀를 했지만 어쨌든 보스턴한테 좀 패배를 하고, 뭐 애틀란타도 패배를 했었는데, 요거 뭐 브루클린 상대로 일단 확실히 우위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미러키가 최근에 반등에 좀 힘을 받았던 부분이 외곽에서의 힘이기도 했거든요. 수비에서의 반등도 있었지만 외곽에서의 좀 성공률, 타우린 프린스 이번 시즌 NBA 모든 선수 통틀어서 지금 슛 3점 성공률 1인가 그래요. 지금 GTD 떠있잖아. 아마 출전할 것 같은데 프린스가 55%인가 그래. 물론 이제 볼륨은 많이 안 나오는데 성공률 자체는 상당히 높고, 브룩 로페즈도 시즌 초반에 슛감이 제가 20%까지 떨어져 있다 3점이 했었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고, 뭐 미들턴까지도 복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힘을 받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프린스가 지난 경기 보스턴전에 시작하자마자 1쿼터에 바로 부상당해서 나갔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파가 있는지는 좀 봐야 되긴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을 때 스위치를 한번 껐다 켰거든요.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어. 그럼 뭐 한 30%대나 뭐 그래도 컨디션 괜찮으면 뭐 30% 후반대까지 넣어줄 수 있는 자원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고, 브루클린은 최근에 공격이 안 돼요. 공격이. 그러니까 브루클린의 원래 기존의 힘은 데니 슈러더 그리고 캠 토마스, 이 백코트 듀오의 어떤 힘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캠 토마스도 좀 빠져 있고 사실 탱킹 팀이다 보니까 좀 공격에서 힘은 많이 잃었죠. 대신 뭐 캠 존슨, 뭐 도리안 피니스미스, 클렉스턴 요 이제 프론트 코트진의 높이, 뭐 수비 이런 것들이 힘이 되는 부분인데 미러키가 부담스러운 부분은 그거예요. 브루클린의 저 프론트 코트진 특히나 이제 캠 존슨이나 도리안 피니스미스가 그래도 사이즈도 좋고 뭐 수비도 어느 정도 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렇게가 이제 애틀란타 상대로도 상대의 뭐 제일런 존슨이나 이런 그 포워드 자원들의 좀 높이나 속도에 좀 많이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패배했던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상성상으로는 미러키가 뭐 아주 좋진 않아요. 근데 순수 전력상으로 좋은 건 맞으니까 이겨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브루클린 어쨌든 탱킹 팀이고 미러키 같은 경우도 2연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금 5할로 맞춰졌거든요. 지금 그래도 반등을 한 미러키이기 때문에 5할 밑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핸디 값은 잘 모르겠습니다. 7.5인데 7.5인데 해외는 6.5예요. 6.5에 해외는. 국내가 1점 더 불리하죠. 이게 6.5인 이유는 제가 볼 때 좀 상성이 윙자원들이 좀 사이즈도 좋고 해가지고 그 부분 수비도 좀 되고 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핸디로 갈 거면 저는 그래도 마인이 좀 유리한 것 같긴 한데 이 어쨌든 상성이 조금 뭐 애매하다 싶으면 사실 많이 뜰 것도 이제 간신히 안 뜨고 그런 경기들도 좀 있거든요. 조금 부담스럽긴 하다. 그래도 뭐 마인슨까지 보겠습니다. 7.5지. 일단 기준 좀 불리한 게 역 같아.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애틀 대 덴버. 이 경기도 GTD가 변수입니다. GTD가 너무 많이 걸려있잖아 지금. 뭐 자말 머레이, 에런 고든, 젤런 존슨 세 명 다 뭐 각 팀에서 존나게 중요한 자원이죠. 뭐 머레이, 고든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애틀란타 이번 시즌 꽤나 준수하게 지금 5할이 넘잖아. 승률 덴버보다 승률이 좋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 이유 중에 뭐 가장 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젤런 존슨이거든요. 근데 지금 GTD에 떠있죠. 젤런 존슨이 안 나오면은 사실 조금 빡세기는 해요. 근데 제 생각에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당장에 백투백 경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어쨌든 간에 높다. 지금 덴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요키치 외에 뭐 뻔해. 덴버는 맨날 똑같은 소리야. 요키치 말고 다른 선수들이 결국에 도와주질 못하고 있고 뭐 벤치에서도 사실 뭐 좀 득점을 많이 올려줄 자원이나 이런 애들이 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직전 경기도 오늘 경기도 이제 뭐 요키치가 거의 60점인가 59점인가 넣고도 워싱턴한테 이거 맞아? 진짜 워싱턴한테 지는 게 맞아? 요키치가 그렇게 넣었는데 어쨌든 패배를 했던 부분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백투백으로 원정 4일 동안 3경기 일정인데 이제 3경기가 다 동부 원정 그 일정상으로 워싱턴을 잡고 갔어야 됐는데 이거 져버려가지고 사실 좀 붕 떴어요. 지금 덴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애틀란타가 상대를 아주 빠른 템포로 괴롭히는 팀이고 엄청나게 달리거든요. 애틀란타는 거기에 좀 프론트 코트진의 높이나 또 속도면에 있어서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쟤들이 계속해서 공간을 만들어요. 그걸 트레이 형이 뿌려줌으로써 뭐 트레이 형이 야투감이 안 좋았어도 뭐 다른 선수들이 많이 해주고 트레이 형이 또 어시스트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준수했었는데 직전 레이커스전 같은 경우는 트레이 형이 또 야투감도 좋았거든요. 애틀란타 쪽에 확실히 젤런 존스만 나와준다라면은 기세 자체는 좀 가 있는 경기라고 봐서 이게 막 갑자기 자말머리 나오고 에런 고든 나오는데 제일런 존스는 안 나오고 근데 이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 GTD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뭐 애틀란타가 희망이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할만하다고 보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지금 덴버 자체 전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계속되는 원정 일정 체력적인 부분도 너무 심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틀란타 마인승의 다득점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요키치는 못 막아요. 어쨌든 요키치는 못 막아. 애틀 3.5에 최근에 애틀란타의 빠르게 달리는 템포 덴버 같은 경우도 원래는 템포가 막 그렇게 빠르지 않았었는데 올 시즌에는 상대가 달리면 같이 달려주거든요. 그래서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마이애미 드 클블. 야 이거는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최근에 뭐 레이커스 잡고 피닉스 잡은 건 맞는데
솔직히 쟤들이 지금 정상이 아니긴 하거든요. 레이커스 요즘 존나 못하지. 피닉스 듀란트 빠지고 사람 아니지. 응? 이길만한 팀들을 뭐 한테 대승을 한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최근에 공격에 대한 지표들은 상당히 좋고 뭐 최근 두 경기나 뭐 여러 경기 해가지고 아데바요가 계속해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죠. 왜냐면 아데바요가 올 시즌에 대체로 부진한 데다가 반등할 것 같은 좀 직전 경기 잘해서 반등하나 싶을 때 다시 떨어지는 그거를 무한 반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데바요가 그래도 최근에는 몇 경기 동안 그래도 좀 잘해주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게 백투백만 아니면 클블이 제가 볼 때 확실히 유리한데 백투백이라 좀 뭐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원정 경기고 클블 입장에서 지금 원정 백투백에 4일 동안 3경기 일정에 또 그냥 원정도 아니고 마이미 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저는 프렌이 나은 것 같아 기본적으로. 전력 자체로만 따지면은 올 시즌 전체로 놓고 보면 클블이 좋고 최근 기세로 따지면은 마이미 역시도 좀 해볼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타일러 히러나 덩컨 로빈슨 뭐 번갈아 가면서 뭐 적어도 한 명은 터지고 있고 버틀러가 그래도 이번 시즌 정규 시즌 자체 폼은 괜찮아요. 거기 아데바요로 좀 올라오는 중이고 마이미의 전반기에 가장 큰 문제였던 이제 로지어가 이번 시즌 엄청나게 부진했었던 부분인데 저는 부상을 달고 뛰었기 때문에 더 부진했다고 좀 보는 입장인데 근데 좀 부상 그 전에 한 10일인가 넘게 쉬었잖아 로지어가. 근데 그 이후로도 별다른 반등은 딱히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지오의 출전 시간이 최근에 확 줄었거든요. 주니까 마이미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봤을 때 비벼 볼 만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마프런으로 보겠습니다. 마프런. 해외는 언더로 빠집니다. 해외는 언더로 빠져요. 이게 그러니까 언더의 선택지도 해외는 223.5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일 애초에 찍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점점 언더가 빠질 것 같아. 왜냐면은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도 시즌 그러니까 한 20일 전쯤만 해도 클블이 오히려 수비가 좀 안 되고 화력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클블은 수비가 좀 개선이 되고 화력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하도 안 되니까 클블이 수비 쪽에 신경을 많이 쓴 거지. 대신 이제 그 답보로 뭐두 마리 토끼 다 잡긴 힘드니까 화력이 좀 떨어지고 수비가 개선이 된 부분이고 뭐 마이애미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뭐 마이애미 뭐 대표적인 지공팀 아닙니까? 뭐 그리고 수비하는 팀이니까 뭐 224.5면은 기준점이 좀 높다 싶기는 해요. 다만 이제 마이애미가 슛감이 최근에 나쁜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게 좀 쫄리긴 한다. 템포적으로는 언더가 뜰 것 같은데 슛감이 좋으면 템포가 낮아도 그냥 들어가 버리면 오버가 뜨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는 뭐 언더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